다음은 본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지식들입니다. 벡터와 그들의 모임인 벡터 공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벡터의 기본 연산인 합과 스칼라곱, 내적, 그리고 연산에 대한 교환, 결합,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행렬이 뭔지 알고 있고, 본 영상에서 다시 설명하긴 하겠지만 행렬 곱에 대해서도 숙지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벡터와 행렬은 암묵적으로 실수를 원소로 하는 실수 벡터 및 실수 행렬임을 밝힙니다. 먼저 행렬 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 합시다. 이는 A가 m행 n열을 가진 행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행렬 A의 형태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X가 이런 형태의 n차원 벡터라 합시다. 이는 n 곱하기 1 행렬이라고 보아도 되고, n행 1열짜리 행렬을 흔히 n차원 열 벡터라고도 부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 세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X를 곱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곱한 결과가 Y라 할 때 행렬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므로 여기서 m을 행으로 하고, 벡터 X가 n 곱하기 1 행렬이므로 여기서 1을 열로 하는 m 곱하기 1이 행렬 Y의 형태가 됩니다. 즉 Y는 m차원 벡터입니다. 이처럼 fx를 ax로 정의할 때 fx는 n차원 벡터를 m차원 벡터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A가 m 곱하기 n 행렬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행렬과 벡터의 곱 AX에서 A와 X가 각각 이런 형태라 합시다. 이때 연산 규칙은 왼쪽 행렬의 첫 번째 행과 X를 이와 같이 내적한 것이 결과의 첫 번째 행이 되고, 그 다음 둘째 행과 X를 이와 같이 내적한 것이 결과의 둘째 행, 그리고 세 번째 행과 X를 이와 같이 내적한 것이 결과의 셋째 행이 됩니다. 왼쪽 행렬은 3 곱하기 2 행렬이고 오른쪽 벡터 X는 2 곱하기 1 행렬이므로 그 결과인 행렬은 이 두 수를 각각 행과 열로 취한 3 곱하기 1 행렬, 즉 3차원 벡터가 됩니다. 단 여기서 왼쪽 행렬의 열의 수와 오른쪽에 곱해진 벡터의 행의 수는 반드시 일치해야만 이렇게 곱셈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의 AX를 fx로 정의할 때 fx는 2차원 벡터를 3차원 벡터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이번엔 행렬과 행렬을 곱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행렬 A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 그 형태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행렬 B가 n 곱하기 l 행렬이고 그 형태가 이와 같다고 할 때 행렬 B의 각 열을 하나의 열 벡터인 것처럼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B의 이런 첫 번째 열 벡터를 B1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렬 A와 열 벡터 B1의 곱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접한 행렬과 벡터의 곱에 대한 연산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왼쪽 행렬의 첫 번째 행을 벡터 B1과 내적해서 결과의 첫째 행을 얻어내고, 이렇게 마지막 행까지 계산하면 m차원 벡터를 결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A와 B1의 곱을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되면 행렬 A와 행렬 B의 곱은 이런 형태의 행렬이 됩니다. 이 결과 행렬의 첫 번째 열은 행렬 A 전체와 행렬 B의 첫째 열을 곱한 것이 되고, 이 결과 행렬의 둘째 열은 행렬 A 전체와 행렬 B의 둘째 열을 곱한 것이 되고, 결과 행렬의 L번째 열은 행렬 A 전체와 B의 L번째 열을 곱한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행렬과 행렬의 곱은 행렬과 벡터의 곱을 단순히 확장한 연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A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 B가 n 곱하기 L 행렬일 때 그 결과 행렬의 형태는 m 곱하기 L 행렬이 됩니다. 행렬 곱을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봅시다. 앞에서 다뤘던 행렬 곱의 관점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곱을 할 때 행렬의 첫째 행을 벡터와 내적해서 결과의 첫째 행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둘째 행을 벡터와 내적해서 결과의 둘째 행을, 그리고 셋째 행을 벡터와 내적해서 셋째 행을 얻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달리 생각하면 행렬 A의 첫 번째 열 벡터에 대해서 벡터 X의 첫 번째 원소의 스칼라 곱을 취한 결과, 즉 이 형태에다가
행렬 A의 두 번째 열 벡터에 대해서 벡터 X의 두 번째 원소의 스칼라 곱을 취한 것, 즉 이 결과를 합친 것이 AX에 대한 결과 벡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벡터의 연산 규칙을 적용하면 각 스칼라 곱은 이렇게 되고 이 둘을 합하면 이렇게 정리되는데 위의 결과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에 의한 행렬 곱의 결과에서 행렬 A의 첫 번째 열 벡터를 A1 그리고 두 번째 열 벡터를 A2라고 하면 계산의 결과에서 이 부분이 A1이고 이 부분이 A2입니다. 그러면 이를 축약해서 표현하면 x1 A1 플러스 x2 A2 이와 같이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연산을 벡터 A1과 A2의 선형 결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C1, C2, Cn까지 n개의 실수가 주어져 있고 V1, V2, Vn까지 n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C1, V1 플러스 C2, V2 플러스 이런 식으로 Cn, Vn과 같이 연산하는 것을 벡터 V1부터 Vn의 선형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m 곱하기 n 형태의 일반적인 행렬 A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값들을 가질 것이고 A1부터 AN까지의 n개의 열 벡터를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 곱해질 수 있는 벡터는 이런 형태의 n차원 열 벡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곱 AX는 x1 A1 플러스 x2 A2 플러스 xn, an과 같이 표현될 것이고 이는 곧 행렬 A의 열 벡터 A1부터 AN의 선형 결합입니다. 즉 AX를 계산한다는 것은 행렬 A를 구성하는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을 얻어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형 결합의 개수는 벡터 X로부터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AX 바 X는 n차원 벡터, 이것은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임의의 n차원 벡터 X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모두 모은 집합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AX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A의 열 벡터 A1부터 AN까지의 선형 결합을 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1부터 XN은 임의의 실수입니다. 따라서 이 집합은 A의 열 벡터들을 선형 결합하여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은 집합입니다. 이러한 집합을 간단히 얻어낼 수 있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팬이라고 하는 연산자입니다. 스팬은 이처럼 벡터의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결과는 위에 나타난 것처럼 주어진 벡터 집합의 벡터들을 선형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은 집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A의 열 벡터들을 스팬에서 만든 집합 을 흔히 CA라고 표기하며 A의 열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A의 열 벡터들에 의해 구성된 벡터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컬럼 스페이스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이런 행렬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의 열 공간은 A의 두 열 벡터 1, 0과 0, 1을 스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스팬은 주어진 벡터들의 가능한 모든 선형 결합을 포함하는 집합을 생성하는 연산이므로 이런 집합이 나올 것입니다. 벡터의 연산 규칙을 이용해서 이를 간략화시키면 결국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XY라는 하나의 열 벡터로 구성된 집합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행렬 A의 열 공간을 구했는데 선형대수에서 공간이라는 수학적 대상에는 차원이라는 속성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A의 열 공간, CA의 차원이 몇 차원일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의 차원이란 공간에 속한 모든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최소 몇 개의 요소가 필요한지를 말합니다. 이런 집합의 모든 원소는 각각이 구분되기 위해서 최소한 X와 Y 두 개의 실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의 열 공간 CA의 차원은 2가 됩니다. CA의 차원이 2라는 것은 기호로 디멘전의 약자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렬 A의 열 공간의 차원을 다른 말로 행렬 A의 랭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주어진 행렬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엔 이러한 행렬 B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행렬의 열 공간을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열 벡터들의 스팬을 구하면 됩니다. 스팬의 정의에 따라 두 열 벡터의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을 구하면 이러한 집합이 나올 텐데, 여기서 두 번째 열 벡터 2, 4가 첫 번째 열 벡터 1, 2에 2를 곱한 것과 같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그러면 식은 이와 같이 축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의 두 실수를 조합한 결과는 그냥 이렇게 임의의 실수 하나로만 나타내도 충분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B의 열 공간의 각 원소는 실수 G의 열 벡터 1, 2를 곱한 형태를 갖습니다. 모든 원소의 열 벡터 1, 2는 공통이므로 각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개의 실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B의 열 공간의 차원은 1입니다. 앞선 예제들에서 행렬 A의 열 공간의 차원은 2였고, 그 이유는 열 공간의 각 원소들이 두 개의 실수로 서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행렬 B의 열 공간의 차원은 1이었는데, 그 이유는 열 공간의 각 원소들이 한 개의 실수만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A에는 서로에 대해서 독립적인 두 개의 열 벡터가 존재하는 반면 행렬 B는 열 벡터가 두 개이긴 하지만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두 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행렬 B의 두 열 벡터 중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벡터만을 꼽자면 1, 2 또는 2, 4라는 하나의 벡터만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행렬의 열 공간의 차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A가 이런 형태의 3 곱하기 3 행렬이라 합시다. 그러면 A의 열 공간은 A의 세 열 벡터의 스팬입니다. 스팬의 정의에 따라 이런 선형결합 집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 3, 0이라는 벡터는 첫 번째 벡터의 2를 곱하고 두 번째 벡터의 3을 곱해서 합한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벡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같은 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일한 벡터를 중심으로 항을 묶으면 이렇게 정리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벡터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는 임의의 두 실수의 선형 결합이므로 x라는 하나의 임의의 실수로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역시 두 번째 벡터 앞에 붙어있는 개수 또한 하나의 임의의 실수로 대체해도 충분한데, 앞의 개수와는 구성이 다르므로 y라는 하나의 임의의 실수로 대체해 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축약되고 벡터의 연산 규칙을 적용하면 열 공간의 각 원소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원소들이 x와 y 두 개의 실수로 서로 구분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A의 열 공간의 차원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렬 A는 애초에 3개의 열 벡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세 번째 열 벡터는 첫 번째 열 벡터를 2배 하고 두 번째 열 벡터를 3배 해서 더해주면 얻을 수 있는 열 벡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열 벡터는 나머지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는 종속적인 벡터입니다. 이처럼 여러 벡터가 포함된 집합이 주어졌을 때 집합 내에 어떤 한 벡터라도 다른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해당 벡터 집합을 두고 선형 종속이라 합니다. 위에 선형 종속인 벡터 집합에서 세 번째 벡터를 제거한 이 집합은 집합 내의 벡터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이러한 집합을 두고 선형 독립이라 합니다. 행렬 A의 열 공간의 차원이 2인 이유는 A의 3개의 열 벡터 중에서 선형 독립인 벡터를 최대로 뽑았을 때 그 수가 2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n개의 열을 가진 행렬 A의 열 공간은 A1부터 AN까지의 열 벡터 집합을 스팬한 것이고, 열 공간의 차원은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만약 A1부터 AN까지의 열 벡터 집합이 선형 독립이라면 이처럼 등호가 성립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집합 내에 한 개 이상의 벡터가 다른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선형 종속 상태에 있다면 그 차원은 n보다 작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행렬의 열 벡터 집합은 선형 독립이거나 선형 종속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행렬의 열 벡터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취해서 해당 집합이 선형 독립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집합들 중에서 집합의 크기가 가장 큰 집합 S를 구하면 그러한 S의 크기가 바로 행렬 A의 열 공간의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합 S를 A의 열 공간의 기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이시스라 합니다. S가 A의 열 공간에 기저라는 것의 의미는 S를 스팬했을 때 주어진 행렬에 열 공간을 생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렬 중에 크기가 가장 작은 최소의 집합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행렬 A가 이런 형태라면 열 벡터가 3개 존재할 것입니다. 그중 선형 독립임을 유지하면서 크기가 가장 큰 열 벡터 집합의 부분 집합을 뽑자면 이 집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이 A의 열 공간의 기저가 되고, A의 열 공간의 차원은 기저의 크기에 해당하는 2가 됩니다. 참고로 주어진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는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A가 m 곱하기 n 행렬일 때 A를 구성하는 n개의 열 벡터를 스팬해서 만든 벡터들의 집합을 A의 열 공간이라 했습니다. 선형대수에서 공간이라는 말이 쓰이는 집합은 해당 집합이 벡터 공간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S가 벡터 공간일 때 만족하는 중요한 성질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A, B가 S에 속할 때 이 둘을 합한 원소도 S에 속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임의의 실수 K를 S에 속한 A에 곱한 KA도 S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성질은 임의 행렬의 열 공간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Y하고 G가 A의 열 공간에 속한다고 하면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Y 플러스 BG도 A의 열 공간에 속합니다. 한편 A의 열 공간은 A의 열 벡터 A1부터 AN까지를 스팬한 것이므로 이는 곧 임의의 X에 대해서 AX를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열 공간의 원소 Y는 어떤 적절한 X1에 의해서 AX1과 같이 표현될 수 있고, G는 어떤 적절한 X2에 의해서 AX2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Y 플러스 BG가 열 공간에 속해 있다는 말은 어떤 적절한 X3가 있어서 AX3가 AY 플러스 BG와 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Y와 G에 대한 표현을 대입시키면 이와 같이 되고, A로 두 항을 묶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X3에 해당하는 적절한 벡터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어진 행렬을 열 벡터들의 나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로로 행을 기준으로 원소들을 묶은 행 벡터의 모임으로 행렬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행렬의 행 벡터들을 가지고 스팬해서 생성한 공간을 A의 행 공간이라고 하며 RA와 같이 표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치 연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행렬 A가 m 곱하기 n 행렬일 때 이것을 전치라는 연산을 통해 변환시키면 A의 t승과 같이 표기하고 A 트랜스포즈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형태는 행과 열이 뒤바뀐 n 곱하기 m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이런 형태의 2 곱하기 3 행렬이라면 이것을 전치시킨 행렬 A 트랜스포즈는 기존 행렬의 1열이 이와 같이 1행이 되고, 기존 행렬의 2열이 이와 같이 2행이 되어 행과 열이 뒤바뀐 형태의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형태는 3 곱하기 2 행렬이 됩니다. 이 전치연산의 성격을 생각하면 A의 행 공간은 C A 트랜스포즈, 즉 A 트랜스포즈의 열 공간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행렬 A의 행은 행과 열을 뒤바꾼 A 트랜스포즈의 열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제에서 A의 1행이 A 트랜스포즈의 1열과 같은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m 곱하기 n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행렬로부터 2가지 공간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는 A의 열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A의 행 공간입니다. A의 열 공간은 A의 n개의 열 벡터들을 스팬해서 생성합니다. 따라서 그 공간의 차원을 생각하면 최대 n이거나 그보다 작을 것입니다. A의 행 공간은 m개의 행 벡터들을 스팬해서 생성합니다. 따라서 그 공간의 차원을 생각하면 최대 m이거나 그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우리가 증명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임의의 행렬의 열 공간의 차원과 행 공간의 차원은 같다는 말입니다. 위의 부등식과
이 사실을 조합하면 주어진 행렬의 열공간 및 행공간의 차원은 주어진 행렬의 행수인 m과 열의 수인 n 중 작은 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 주어진 행렬의 열공간의 차원을 해당 행렬의 랭크라고 한다고도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행렬의 행공간은 주어진 행렬의 전치 행렬의 열공간과도 같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차원이 같고 열공간의 차원이 랭크이므로 다시 이 등호가 성립하고 결국 이들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이것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살펴봅시다.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 합시다. 그러면 A는 n개의 열벡터를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A의 열공간의 차원이 K라고 가정합시다. 열벡터의 수가 n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K는 n보다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공간의 차원의 수와 동일하게 V1부터 VK까지 K개의 벡터로 구성된 열공간의 기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행렬 A의 각 열벡터 AI는 열공간의 기저를 구성하는 벡터인 V1부터 VK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A의 각 열벡터는 열공간의 원소가 되는데 기저라는 것은 스팬했을 때 열공간을 생성할 수 있는 즉 열공간의 모든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 크기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C라는 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이 행렬은 열공간의 기저를 구성하는 벡터 V1부터 VK까지 열벡터 형태로 나열한 행렬로서 m 곱하기 k 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행렬 b가 있어서 k 곱하기 n 행렬이고 행렬 c와 b를 곱했을 때 a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식에 나타난 각 행렬들을 열벡터들의 나열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행렬 연산의 특성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행렬과 행렬을 곱할 때는 우변의 첫 번째 열벡터 A1은 좌변의 왼쪽 행렬 전체와 좌변의 오른쪽 행렬의 첫 번째 열벡터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A1은 좌변의 왼쪽 행렬인 C와 좌변의 오른쪽 행렬의 첫 번째 열벡터인 B1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C는 이처럼 열공간의 기저의 벡터들을 나열한 것이고 열벡터 B1은 이런 식의 K차원 열벡터일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행렬 곱의 두 번째 관점대로 이를 해석하면 이 연산 결과는 이런 형태의 연산과 같습니다. 이는 곧 V1부터 VK의 선형 결합 연산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결과 벡터의 모든 열벡터들 AI는 C 곱하기 BI의 꼴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모두 V1부터 VK의 선형 결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행렬 B가 과연 존재하느냐는 질문은 이 행렬의 열벡터들을 적절하게 선형 결합해서 이 행렬의 열벡터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근데 이 행렬은 앞에서 말한 C 행렬에 해당하고 이 C 행렬은 열공간의 기저를 열벡터로 나열한 행렬입니다. 따라서 C 행렬의 열벡터들을 적절하게 선형 결합하면 주어진 행렬 A의 열벡터들을 당연히 모두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행렬 B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앞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m 곱하기 n 행렬 A를 n개의 열벡터의 나열로 보고 그리고 A의 열공간의 기저가 V1부터 VK까지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저의 원소 수가 K이므로 열공간의 차원은 K입니다. C라는 행렬을 열공간의 기저 벡터들을 이렇게 나열한 행렬로 보았을 때 적절한 행렬 B라는 행렬이 있어서 원래의 행렬 A를 행렬 C와 행렬 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어진 행렬 A의 각 열벡터가 행렬 C와 행렬 B의 i번째 열벡터를 곱한 결과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 식의 양변에 전치연산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A의 트랜스포즈는 CB의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여기서 전치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두 행렬의 곱의 결과에 전치를 취하면 그 결과는 항상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행렬 곱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A 트랜스포즈의 i번째 열벡터는 B 트랜스포즈의 C 트랜스포즈의 i번째 열벡터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위의 사실에서 트랜스포즈만 적용하면 추론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B의 트랜스포즈가 n 곱하기 k 행렬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이는 n차원 열 벡터가 k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이 말해주는 바는 A 트랜스포즈의 i번째 열 벡터는 k개의 n차원 열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A가 원래 m 곱하기 n 행렬이었으므로 A 트랜스포즈는 n 곱하기 m 행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상태에서 A 트랜스포즈의 열 공간을 생성해 봅시다. 이는 이와 같이 A 트랜스포즈의 m개의 열 벡터를 스팬한 것입니다. 스팬은 곧 이런 선형 결합을 모은 집합을 생성하는 것이고 A 트랜스포즈의 열 벡터 각각은 이 사실로부터 이와 같이 B 트랜스포즈의 k개의 열 벡터에 의해서 선형 결합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집합의 조건식 전체를 B 트랜스포즈의 열 벡터에 의한 식으로 치환시키면 이런 형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열 공간의 각 원소가 k개의 벡터를 결합한 형태로 표현되므로 이 k개의 벡터의 선형 독립 여부에 따라서 이 열 공간의 차원은 k보다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즉 A 트랜스포즈의 열 공간의 차원은 k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k는 애초에 주어진 행렬의 열 공간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A 트랜스포즈의 열 공간은 논리적으로 A의 행 공간과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A의 행 공간의 차원은 A의 열 공간의 차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앞선 논증 과정을 다시 정리합시다. 주어진 행렬 A를 CB로 나타냈을 때 C는 열 공간의 기저로 열 벡터들을 구성한 행렬로서 K개의 열 벡터를 갖습니다. 그리고 행렬 B는 열 공간의 기저를 선형 결합하는 개수 행렬에 해당합니다. 이 식이 말하는 것은 K개의 벡터가 선형 결합해서 행렬 A의 각 열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K는 열 공간의 기저의 원소의 수, 즉 열 공간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식의 전치를 취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각 행렬의 형태가 이와 같음을 고려하면 이 식이 말해주는 바는 k개의 벡터가 선형 결합해서 A 트랜스포즈의 각 열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A 트랜스포즈의 각 열은 A의 각 행과 같습니다. 즉 K개의 벡터가 A의 각 행을 만드므로 A의 행 공간의 차원은 많아봤자 K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 공간의 차원이 K보다 작거나 같은데 K는 주어진 행렬의 열 공간의 차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행 공간의 차원을 K'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서는 앞선 논리를 거의 유사하게 반복할 것입니다. A 트랜스포즈는 RD라는 식을 생각해 봅시다. 원래 행렬 A가 M 곱하기 N이었으므로 A 트랜스포즈는 N 곱하기 M일 것입니다. 그리고 R은 A 트랜스포즈의 열 공간의 기저, 즉 A의 행 공간의 기저를 구성하는 벡터를 열 벡터로 구성한 행렬이라고 합시다. 앞에서의 C 행렬과 같은 역할입니다. 여기서 행 공간의 차원을 K'이라고 가정했으므로 기저의 원소수가 K일 것이고 따라서 이 행렬 R의 열 벡터의 수는 K'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렬의 형태는 n 곱하기 K'일 것입니다. 여기서 D라는 행렬은 앞에 R을 구성하는 열 벡터들을 선형 결합해서 A 트랜스포즈의 열 벡터들과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개수를 제공하는 행렬입니다. 그 형태는 K' 곱하기 M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렬 D의 존재 여부는 앞서와 같은 요령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이 말해주는 바는 K'개의 벡터를 선형 결합하여 A 트랜스포즈의 각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A 트랜스포즈의 각 열은 A의 각 행과 같습니다. 여기서 좌측 식의 양변에 전치를 취해 줍시다. 그러면 좌변은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원래의 행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전치 연산의 성질에 따라서 D 트랜스포즈 곱하기 R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행렬의 형태는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이 식이 말해주는 바는 K'개의 벡터가 선형 결합하여 A의 각 열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A의 열 공간의 차원이 많아야 K'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는 A의 열 공간의 차원을 K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면 K는 K'보다 작거나 같은데 위에 기술된 내용에 따르면 K'은 K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K'과 K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임의의 행렬 A에 대해서 해당 행렬의 열 공간의 차원과 행 공간의 차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이 값을 행렬의 랭크라고 부릅니다.